안녕하세요. 범성공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방송을 하나 건너뛰었는데, 사실 준비는 다 했는데요. 또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방송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일단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 좋았어요. 기분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 뭐 전반적으로 엄청 강했냐라 그러면, 그렇진 않았죠. 코스피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오르는 건 오르는 게 많이 오르고 아닌 건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는 시장이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빠진 걸 보이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또 보이죠. 코스피에서 강했던 업종을 보면 의약품이 강했고, 화학 업종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래도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좀 더 주도하는 시장이 맞는 것 같은 게,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가 나온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양매도 업종이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급에 의해서 좀 정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이제 그 썸네일을 우리 스타일가 달랐어. 뭐 이렇게 뽑을까 하는데, 코스닥이 이제 달라졌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코스닥이 기간 수급이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기간 수급 플러스가 났죠. 그러면서 양매수 업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코스닥 기관 그리고 그중에서 투신이 드디어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400억대 들어왔고 3호도 이제 순매도가 감소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바뀌었다는 건데, 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게 됐고, 거래대금 줄어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활성도는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던 걸 보면, 이제 시장이 다시 좀 개선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말고 기업들을 살짝 보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보죠.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때, 기관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를 뚜렷하게 산 게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가 상위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에도 에코프로비엠, LNF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은 좀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얘기 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국의 CDMO를 이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시 쪽. 요거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바이넥스도 오늘 좀 좋았어요. 그리고 조선도 똑같이 얘기했었죠. 그 삼성에서 이제 바이오에서 CDMO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바이오도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를 보면,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나이버는 공통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주도주가 삼성 SDI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로 그렇게 부각받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제 전반적인 업종 테마로 보면, 테마에서 오늘 전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선에서 오늘 제 방송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매일경제TV 방송에서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진전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압기와 전선 사업을 동시에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앞으로 해외 쪽 수주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을 추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성장하는 게 보인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17.2%가 오늘 올랐는데, 다른 회사 대비해서 이제 일진전기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변압기 업체 대비해서. 왜냐면 해외 쪽으로 변압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던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일진전기가 또 이제 유상증자를 작년에 하면서 주가가 좀 쉬었어요. 그 두 가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지금 랠리에서는 일진전기가 오히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AI 관련된 전력기자재 쪽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선 쪽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강세였는데 아까 LNF가 특히나 좋았다고 그랬죠. LNF가 LFP 관련된 테마줄 상승을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역시나 이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 PB는 안 좋았어요. 생명보험, 보험, 도시가스 이런 쪽들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험 쪽은 좋지는 않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모듈러 주택이 한 쌍이죠. 이쪽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쪽 테마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테마가 또 강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눈여겨보시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아까 시장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 종목 비중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는 놈은 간다라는 게, 예전에 보면 상승률 상위 업종도 상승 종목 비중이 낮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승 종목 비중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특히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 84%나 기록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래도
플레이를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업종, 가는 종목을 선택하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이게 갑자기 이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직은 플레이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요일에 시장이 무너졌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은 약세장으로 갈 시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역시나 그런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의 강세, 그러니까 기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 쪽으로 바뀔 수 있다. 더 이상 기간이 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코스닥 쪽으로 더 이상 팔 게 없다 그러면 투신의 이제 순매도가 눌림이 됐던 게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ADR 지표를 보더라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ADR 지표가 지금 70대 초반까지 내렸기 때문에 과매도권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반등의 여지가 오히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메이드 최근에 계속 얘기 드렸는데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 잠깐 보시면 이제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이제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레이에 올라가 있는 게임 중에서 지금 1등을 차지했어요. 원래 미르포가 출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1등이었거든요. 21년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1등이었는데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28만 명 가까이 되면서 지금 1등을 갈아엎었어요. 이게 위메이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고 서버가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버가 늘어나면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거다. 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나이트크로우 게임이 3일 만에 매출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1000만 달러. 보면 지금 거의 한 140억 정도 매출 나오는 건데 기존의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저들은 많은데 쌀먹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코인을 벌러온 사람들이 많았지 돈을 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동접자가 27만 명, 28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일 만에 14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리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가 이미 꽉 차 있어서 추가적으로 유저들의 유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난주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죠. 그게 장영국 대표가 갑자기 이제 사임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뭐 박찬호 의장과 지금 장영국 대표 사이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고 박찬호 의장이 워낙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장영국 대표를 미루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장영국 대표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이 블록체인 사업을 완전 뒤집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오늘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차전지 쪽, 에코프로 BM 4.48% 오르면서 2차전지 쪽이 굉장히 좀 좋았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급에서 보면 2차전지와 바이오 쪽이 굉장히 아까 바이오 좋았잖아요. 2차전지와 바이오 쪽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이제 위메이드도 여기 보입니다. 이제 ST팜이 지금 24.1% 올랐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강세를 좀 주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를 좀 보면 ST팜이 이제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보고서를 보면 이제 유진증권에서 나왔는데 목표주가 10만 원짜리 나왔죠. 이 목표주가 1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와서 주가는 오늘 24%가 올라서 9만 6천 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목표주가 도달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메텔 스타트라고 해서 이 회사의 고객사인 제론이 이 혈액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 올리고뉴타이드라는 원료를 제론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메텔 스타트가 FDA 승인을 받을 것 같다는 건데 그냥 재미로 좀 보시면 이메텔 스타트의 지금 기전이 뭐냐면 암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가 지금 늙지 않잖아요. 늙지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유가 이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저해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 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점점점 짧아지면서 세포가 노화가 되는 건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저해하는 게 텔로머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텔로머라제를 활용해서 인간의 세포가 늙지 않게 한다 이런 연구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암세포를 죽지 않게 하는 텔로머라제 저해제를 이제 없애겠다, 죽이겠다. 이게 이제 그 이메텔 스타트의 기전인데 어쨌든 이 약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메텔 스타트의 상업화 물량이 들어간다 그러면 ST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근데 ST팜은 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진연기도 들어와 있고 신고가 수를 보면 조금 늘었어요. 근데 뭐 60일 신고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건 아니라서 지금 보면 기존 주도주와 약간 세대 교체가 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화학 쪽이 저도 아까 좀 보였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 화학 쪽도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요거 보면 이게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업종별로 보는 건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트가 살아있는 것과 이제 죽어있는 것들이 보이고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저 PBR 테마들입니다. 금융, 보험, 증권 쪽이고 그다음에 지금 상승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면 기계 장비와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거든요. 보면은 방방마이겠다는 그 업종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꺾였어요. 타츠가 꺾여 있고 자동차도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게 보이는 게 에너지 화학 쪽이에요. 지금 보면 차트가 지지선을 그러니까 31선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 화학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침 이제 이 신고가 쪽으로 화학 업체들이 좀 들어왔다. 근데 물론 파미체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이라기보다는 바이오 쪽이겠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제약 쪽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 오늘 아침 방송했던 일진 파우더 여기 또 있네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 바이넥스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쪽 특히나 이제 CDMO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CDMO가 이제 반사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베타가 가장 큰 게 바이넥스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가 살아있다 그러면 지금은 바이넥스 플라이가 좀 더 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뭐 일시적인 쪽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ST팜도 들어왔고요. 이스페타시스,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대표적인 서버 관련된 주식인데 여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호화 기관도 아직은 뭐 업종적으로 강하게 흠매사는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신이 물론 반도체 쪽이 많긴 한데 예전처럼 특정 업종이나 테마 쪽으로 강하게 산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게 이 수급에서 좀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매도 쪽으로 강하게 나오는 게 있냐? 그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 기관에서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업종이 있냐? 그렇지도 않죠. 테마 마찬가지. 사모도 그렇고 투신에서도 어떤 특정 업종을 강하게 판다. 이런 느낌은 아직 보이진 않아요. ADR 지표를 보면 코스닥이 지금 71.7 어제 이제 71.3에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70을 내려갈 때도 있긴 한데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70 밑으로 확 내려갈 때는 시장이 정말 뭔가 큰 우려가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은 이제 정고점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테스트 삼아서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뭘 잘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걸 검색해 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방송을 할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급적이면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